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곳 동탄 이신도시가 있는 지역구 경기 화성 을에 출마합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해서 의원이 되면 다음 대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화성을에도 조금 주목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걸 봤더니 한길 리서치 기준으로 국민의힘의 한정민 후보가 20.1%, 민주당의 공영훈 후보가 46.2%,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23.1%예요. 그러니까 많이 뒤처지죠. 2030 남성들한테서 굉장히 지지도가 높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는데 그 투표율이 제일 낮은 게 2030 남성이거든. 그래서 3등 할 거예요. 또 3등 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의도에 그런 건달들 많아요. 거기 너무하시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정치를 바라보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굵직굵직한 정치적 여정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특징적인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마산에 가가지고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3.15 의거 기념식에 가보면은 그 내용을 살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에서 결국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하던 마산과 아무 관계없는 전라북도 남원에서 유학 온 김주열 열사가 돌아가시면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결국 대한민국 1공화국을 몰락시킨 그 4.19라는 거대한 혁명의 시발점은 어쩌면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은 없었을지도 모른, 하지만 정말 아닌 것을 보고 불의를 참지 못하고 나섰을 남원에서 유학 온 김주열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 또 하나의 마음 아픈 지점이었던 광주의 5.18을 생각해보면은 아마 5.18에서 희생되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그날이 오기까지 본인이 그 투쟁의 선봉에 서가지고 시민군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정말 봉수부대가 진압하러 오는 그날까지도 과연 우리를 쏠까 하면서 그 앞에 섰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거대한 위기가 오고 정말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정말 정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정치를 꿈꾼 적도 없었을 사람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의 숙명이었습니다. 문제의식을 올바르게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순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정치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치의 주체가 됐을 때 우리는 하나의 혁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치 지금 산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개혁신당을 중심으로 같이 뭉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달려들면은 대한민국 정치, 대한민국의 병폐, 대한민국의 적폐 싹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같이 달려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화성을 지역조 여론조사 결과가 그동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MBN이 실시한 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30%를 넘는 요 숫자가 나온 거는 굉장히 좀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은데, 추격을 이준석 대표가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러다가 이른바 이제 혹시라고 생각할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냐. 여러분들이 좀 지원 좀 해주십시오. 화성 다른 데는 괜찮은데 화성을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보기 한정민만 이기도 대단한 성과를 거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공영훈 후보가요 1등 할 걸로 보고, 한정민하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치열하게 2등 다툼할 거예요. 그만큼 이게 거대 양당이 조정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여론조사는 조금 이게 이준석이 높긴 오지만 그게 다 투표하러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이제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네. 254개 지역구 중에서 최대 이견이다.
뭐 제가 동탄 선거에서도 경험했고 많은 3지역 후보들이 겪는 것처럼 내 표가 혹시 사표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할 텐데요. 이번에 저는 완주에서 당선되는 것이 목적이고 사표는 절대 없습니다. 보태주시는 한 표 한 표가 전부 대한민국의 개혁을 향한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는 한 표일 것입니다.